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또 누르다가 장마감 30분을 남겨놓고 급격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 옵션을 확 죽여놨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장중에 1.5% 넘게 상승시켰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권으로 보내줬죠. 또 변동성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증시는 주봉 저가를 갱신해서 마감했는데요. 다 좋다. 그래, 그럼 채권은? 이라고 묻는다면 채권 시장이 아마겟돈은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이 개장 전 예상치 결과는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은 몇몇이 하한가에 매도가 쌓이면서 본격적인 반대 매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럴 때 기관이 시장 개입이 있곤 하죠. 그런데 다행히 현물 시장의 시가는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은 오늘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투의 방향성은 위가 아니라 아래였죠. 오늘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하루에만 1만 계약 넘게 증가해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34만 6천 계약까지 늘어나기도 했죠. 놀라운 기록을 계속 경신 중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선물 가격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베이시스는 이틀째 콘텐고를 기록했고 장중 반등다운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으며 비차익 매도가 2,5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방향성은 중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선물 거래량도 이틀 동안 1일 40만 계약 가까이 거래되는 등 좁은 진폭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향성을 보는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라도 선물 매도를 계속 쌓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ELSE 델타 헤징을 하는 외국인들은 이 바닥 자리에서 닥치고 선물 매수로 헤징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이 구간이 아래로 뚫리게 되면 그게 갭으로 뚫리든 무엇으로 뚫리든 대량의 스탑로스가 나올 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나 한국물 ETF인 EWI가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일이 시촉하는 갭 다운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갭 다운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 감소가 일어난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오늘도 포지션 롤링 다운이 있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2250 이상은 뚜껑을 닫는 모습이었고 아래쪽으로는 딥 ITM이 된 풋옵션 315부터 290까지 골고루 미결제 약정 감소가 있었으며 가까운 외가격이 된 285와 280은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감마가 살아날 수 있어서 미결제 약정 감소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눈먼 돈이 몇 개 보였는데요. 어제도 먼 외가격 콜옵션을 누가 1200계약 지르더니 오늘은 콜 390을 누가 1만 계약이나 매수를 했어요. 신규 미결이 증가한 매수이므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른 것인데 상방을 보는 것이라 해도 이 간말을 보고 지른 것이라면 가장 가까운 0.01짜리 옵션을 매수해야 되는데 저거는 주문사고도 아니고 참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5분 단위로 3천 계약 주문 한 번 내고 또 7천 계약을 한 번에 주문 냈는데 이 개인이 옵션 주문 한도가 4,999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HFD가 주문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파생시장의 에피소드의 주문 사고는 단골 소재인데 지금은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기관들이 자기가 굳이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 이 법인영업부나 법인영업부에다가 전화로 혹은 메신저로 주문을 넣는 이유는 이러한 익스큐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법인부 직원이 인센티브를 월 몇천씩 받아가더라도 주문 한 번만 잘못 내면 인센티브에 구상권 들어와서 순식간에 거지가 됩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시장은 단기 바닥 신호로서 여길 만한 아랫꼬리가 달렸지만 여전히 추세는 하방입니다. 하지만 1박 2일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단기 반등일 뿐이지 아직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참고로 어제 영상에서 몇몇 시청자분들이 제가 모호한 말을 한다라고 질타를 하셨는데요. 현재의 구간이 모호한 것은 맞아요. 이 구간에서는 롱을 잡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이 더 열려있는 상황이 보이죠. 제가 이미 선물 매수에 물린 채 꽤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롱을 더 실으려면 확실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한 자리가 나오질 않아서 단기로 장중 매수 대응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가 됐든 풋옵션 매도가 됐든 옵션 매도는
이 구간에서는 일체하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 모를 변동성 폭발의 리스크는 피하겠다. 이게 대응의 요지입니다. 사실 모든 방향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런데 방향이 틀려도 옵션 매도는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옵션 매도를 피해야 할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른바 처음 왔더라도 저는 기존의 롱 포지션은 자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량이기도 해요.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노드스트림 1 가스관 누출인데, 어제부터 가스관이 압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은 그의 시장이 반응을 한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10년 국채 오늘도 마이너스 3% 빠졌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플러스 2% 이상 반등을 하는 등, 오늘은 뭐 드디어 채권 하락이 멈추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채권 매도 압력이 커졌고요. 그리고 결국엔 시장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하락으로 유럽 증시는 최근 기록한 저가권을 계속해서 깨면서 다음 지지선이 어디일까 감도 안 잡힌 상황이 됐어요. 통화시장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 이 리스크 온 흐름이 이어지면서 골드나 구리 같은 금속도 전일이 고점 근처까지 상승했으나 기술적인 저항선인 이 5일 이평선에 근접한 뒤로 추가 상승에 실패하고 매도 압력이 밀려났는데요. 그에 비해서 뭐 기름 시장은 멕시코만에 접근한 허리케인 이안이 영향으로 유가 상승이 있었지만 이러한 계절적 이슈는 이틀 이상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원유 재고 발표 있죠.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올라오면 기름은 좋은 매도 찬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름이 80달러에 근접할수록,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미국이 전략 비축유 매입이 80달러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방 경직이 좀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모든 이슈가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채권 시장에서 보이는 리세션의 신호는 채권 그 자체에 대한 수급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말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마찬가지로 기름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 속도가 조절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주 후반에 전략 비축유 집계가 발표됩니다. 지난주까지 83달러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로 전략 비축유 매입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를 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은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유럽 증시가 초반에 랠리를 보였다가 한풀 꺾이고, 통화시장 또한 비달러의 랠리가 있었다가 꺾여서 나스닥이 강세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죠. 실제로 나스닥 선물을 견인한 종목은 또 테슬라, 또 아마존, 애플 이런 대형주였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영 비리비리했습니다. 어쨌든 개장과 함께 숏 커버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10분간 상승을 거듭해서 11,568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시장이 상승한데 추격 매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거래량도 얼마 터지지 않았죠. 변동성 또한 얼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이 상승세가 이 페이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시장이 초반에 상승하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진행되기 마련인데 오늘은 딱 10분밖에 상승하지 못했죠. 시장이 그만큼 약한 상황에서 변동성으로 인한 숏 커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매도의 찬스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것은 새벽 0시 30분 유럽 시장 마감할 때 나스닥 선물이 장중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해서 새벽 1시 20분에는 11,233포인트라는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권까지 밀렸어요. 이런 하락이 나온 동안 변동성도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증시만 밀려서 일중 롱으로 들어간 쪽에서 스탑로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마감 때까지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나 애플 이런 게 유럽 마감 후에 상승폭을 급히 축소하였는데 이미 그 전에 영국 국채는 부러진 지 오래됐고 또 유로화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윗꼬리 음봉으로 전환된지라 오늘의 지수 저점 갱신은 이 변동성 내에서 이루어진 스탑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지표는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무려 108이 나왔습니다. 또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68만 5천 건 나왔고요. 근데 이때 시장 반응은 주가 하락, 또 채권 하락이었어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것을 시장은 금리 인상 가속에 대한 불쏘시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good is bad인데 그렇게 증시가 밀리고 나서 새벽 2시에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근데
응찰률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확 밀렸습니다. 사실 지금 채권 매니저들은 3분기가 끝나기 전에는 신규 발행 채권을 담을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일 거예요. 뭐 당연한 결과를 보죠. 하지만 이후로 나스닥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은 조심스럽게 반등에 성공했고, 그래서 금요일의 저점은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지켜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선물은 이틀째 백오데이션을 기록 중이에요. 오늘은 백오데이션 3포인트 넘게 움직이기도 했죠. 아무래도 S&P 지수가 지금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틀 연속 윗꼬리를 달아놓은 상황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여전히 1박 2일짜리 급반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강한 반등의 변동성이 콘탱고로 전환된다. 그러면 의미 있는 바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월말까지는 조금 더 리스크 오프가 우세한 흐름이 아닐까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불가피하게 언더슈팅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세션 리뷰할 때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롱 포지션을 꺾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도 장중 단기 매수 포인트를 노려서 장중 진입과 청산을 반복할 계획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상방 델타 누적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신저가를 갱신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대량의 스탑로스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좀 키울 계획이고, 물론 장중에 진입한 포지션은 당일 청산으로 완결 지을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지금 신저가를 찍은 마당에 롱으로 보기는 부담스럽고,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도 단타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다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쯤 하면 무언가 대책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숏 커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중에 충분한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만 매도 관점을 취하고, 아직은 바닥권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금 발표된 API 원유 재고는 400만 배럴 이상 증가가 나왔어요. 근데 수요일 밤 EIA 원유 재고 발표에 재고 증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름 매도 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